요즘에 제 인스타 피드에도 뜨는 게 너무 막 그 똑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하시니까 또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보면 막 이렇게 막 춤추면서 아니면 뭐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이런 것들이 뭐 유행했다 하면은 너무 많이 또 막 나오니까, 아 이게 저는 좀 생산자 입장에서 내가 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보기는 하는데, 점점 좀 내 알고리즘에 떴지만 내가 별로 계속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런 게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너무 좀 질리고 다 똑같고. 네, 이게 아무래도 숏폼 짧은 단시간에 사람들을 사로잡아야 되다 보니까 막 자극적이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또 흐름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로도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쌓이지 않았을까. 저는 어제 그 클라이언트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카페를 비유했어요. 우리가 대형 카페를 가면 처음에 가면 네. 되게 좋잖아요. 네. 넓고 뭐 화려하고 그런데 질린대요. 클라이언트님. 근데 동네 카페 같은 데는 뭔가 사람들은 많이 들어갈 수 없고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 카페만의 색이 너무 뚜렷하고 명확하니까 너무 재미가 있대요. 그렇게 가는 게. 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것도 그렇고, 원해독백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봤을 때 동네 숨어있는 그 골목 안에서 내가 빛이 날 수 있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좀 많이 해보자. 근데 동네 카페도 그렇고 동네 서점도 그렇고 자기만의 색깔이 있잖아요. 네. 사람들은 너무 빨리 성공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남들이 성공하는 것들 포인트만 잡아서 나한테 했더니 나의 색깔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질리는 거야, 내가. 네. 그리고 보는 사람도 질려. 그러니까 이제 안 보는 거예요, 그 맞아요. 컨텐츠를. 네. 그러니까 일단 나부터 좋아야 되고 나부터 공감돼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지만 사람들한테도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 즐거움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상권도 보면은 뭐 저희 가로수길이나 이런 데도 처음에는 막 이렇게 특색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겼다가 좀 잘 된다 싶으면은 이제 막 대형 이미 기존에 잘 되어 있는 것들이 또 하나씩 자리 잡다 보면 또 뻔해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된 거를 따라 하는 게 기본이기는 한데, 너무 그게 이제 주객전도가 돼버리면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벌고 뭐 크게 성공하고 뭐 잘 되는 것들을 갖다 써야 되고 이제 배워야 되는 건 당연한데, 이제 본질적인 것들은 배워야 되지만 나의 특색을 잃어버리면서까지 그렇게 돼버리면 나중 가서는 그냥 뭣도 아닌 게 돼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잘 된다더라, 저거 잘 된다더라. 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어떤 자기만의 기준이 있고 그 잘 되는 거를 갖고 오면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냥 자기 기준도 없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하는지도 모른 채 이게 잘 된다더라고 해서 가지고 와서 하는 게, 그게 과연 색깔을 내는 건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숏폼이 아무래도 막 엄청 유행하기도 했고, 지금도 물론 이제 뭐 릴스라든지 그런 게 많이 뜨고는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저희도 같이 얘기는 했지만, 그런 그냥 뭐 앉아가지고 편하게 수다 떠는 그런 콘텐츠들도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뭐 그 유재석님 나오는 핑계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침착맨님 나오는 것도 있고, 나피디님 이야기도 있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궁극적으로 진짜 팬들을 만들고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되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컨텐츠들은 어느 정도 깊이와 길이가 있어야 된다. 짧은 시간에 그 관계를 형성하는 건 아무래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더 자극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불편한 지점들이 생기고, 그래서 편하게 그냥 수다 떨듯이 더 사적이고 더 개인적이고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다루는 컨텐츠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또 실제로. 네. 너무 막 판매와 막 이런 그 클릭과 막 이런 거에 너무 그런 거보다 좀 더 편안한, 정말 그 사람의 어떤 감정과 가치관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는 컨텐츠들이 분명히 더 사랑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롱폼 같은 것들, 더 긴 영상들도 얼마든지 그 나름의 시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짧은 영상도 물론 뭐 새로운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고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고 온 사람들에게 정말 이제 나의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잠깐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뭐가 궁금해서 오긴 했지만 이 사람이 이런 깊이를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진짜 관계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됐을 때 이 브랜드가 꾸준하게 사랑받고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브랜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오늘 클라이언트 중에 네. 어떤 분이 저한테 인스타그램 뭐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문구 브랜드가 있는데 그게 이름이 뭐냐면 아날로그 키퍼라는 브랜드가 있대요. 그게 문구를 파는 브랜드인데 보니까 인스타그램 한 8만 정도 돼요. 와.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은 뭔가 상업적으로 해도 상업적이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이분의 스토리를 일단 알고 있대. 그 전부터 해왔던 스토리들을. 그리고 그 문구에 대한 진심을 또 그 글에서도 느껴지고 행동하는 것도 보여지는 게 문구 해외여행을 다니셨대요. 그분이.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고 있는 이런 팬들이 신상품이 나오더라도 이 사람은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 문구를 좋아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계속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니까 나도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하고 싶다. 뭐 다른 선생님들처럼 뭐 수업합니다, 이거 팔아요, 이런 거는 저랑 결이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분들이 너무 좋은 것 같다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인간적인 브랜드가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이라고 하는 게 꼭 뭐 감성팔이를 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여야 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상품 서비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 제공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가 결국에는 정말 그 브랜드의 매력이나 신뢰도나 이제 그런 것들을 결정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드린 그 스토리 저거, 저는 이게 되게 가까이 가볼까요? 이거 보일까요 혹시? 잠깐만. 브랜드에서 스토리가 항상 중요하다.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네. 여기 나오는 스토리가 그 옷 만드시는 사장님이신데 몇십 년 동안 옷을 만들면서도 이제 결국 내 딸아이를 봤을 때 젊었을 때는 옷도 잘 입고 막 칭찬도 되게 많이 받는 여자분이셨는데 아이 낳고 이제 엄마가 되면서 패션을 좀 내려놓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편한 옷을 입고 그 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20년간 유명 브랜드의 옷을 만들어 납품했는데 정작 나의 딸 편하게 입을 옷 한 벌을 안 만들었구나 하면서 아빠가 만들어줄게 하면서 이제 만들어서 옷도 편하면서 스타일도 좋으면서 되게 입기 좋은 옷이다. 그래서 엄마를 위한 옷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제가 직접 또 그때 이거 만드신 분하고도 얘기 나누면서 옷 보니까 이게 되게 편하면서도 스타일이 딱 괜찮은, 괜찮다 느낌이 딱 나올 정도로 옷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도 놓치지 않으면서 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래서 좀 체형도 어느 정도 보정이 되는 프리한 사이즈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게 그냥 옷만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뭐 재질이 어떻고 뭐 핏이 어떻고 막 세탁이 어쩌고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이런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담아서 만들게 됐다라는 그런 브랜드 스토리가 있으니까 훨씬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한번 궁금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 그래서 그냥 막 대부분은 내가 만드는 그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남들이 너무 뭐 또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미 다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떡하지? 막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는데 이미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들보다 뭐 더 잘하거나 아니면 다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런 스토리가 들어가면 그 스토리는 내 거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물건만 보이지만 내가 스토리를 넣으면 이제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예시가 있는 게 제가 글을 엄청 많이 막 쓰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안 읽어요.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뭐 이런 글 썼는데 한번 보셨어요? 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제 어느 순간 4컷 만화를 그리면서부터 그 4컷 안에서도 이야기가 전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 이렇게 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어쨌든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야기하는 방식도 되게 좀
그냥 사람 이야기하듯이 좀 친근하게 네. 좀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진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네. 더 진지하게 나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새로운 사람들한테 막 진지한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저를 막 피하는 느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좀 전환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인스타그램 소통 방식도 좀 가벼웠으면 좋겠고. 네. 저도 컨텐츠 이번에 무료 그 컨텐츠 강의도 하긴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도 얘기했지만 컨텐츠라는 게 모든 걸 하나로 다 커버하려고 하면 좀 쉽게 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엄밀히 따지자면 이 컨텐츠도 새로운 사람들한테 노출됐을 때 나를 알리고 나를 좀 더 궁금하게 만드는 역할에 새로운 팔로워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도 있는가 하면, 이제 나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더 관계를 깊이 맺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기획과 좀 목적에 따라서 짧은 컨텐츠들은 좀 새롭게 나를 어필할 수 있는데 쓴다거나, 아니면 좀 깊이 있고 지금처럼 그냥 뭐 길게 주저주저 하는 그런 영상들은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좀 더 깊이 있는 매력들을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장사의 신이라는 유튜버 분이 나오는 영상을 봤는데, 이제 다른 연예인들하고 얘기 나누는 거였어요. 근데 처음 얘기한다고 하면서 이제 본인의 좀 사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야 막 200억에 자기 브랜드 매각하고 막 자기 PD님한테 월급으로 막 1억 5천씩 주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이면에는 진짜 막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막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고 다니면서 막 악착같이 자기 아버지가 얼음 납품을 술집 같은 데 할 때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 막 무시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막 이를 갈고 복수심에 내가 진짜 성공해야겠다 하면서 그런 해왔던 과정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스타일이 약간 좀 되게 강하고, 그 장사의 신이라는 것 자체가 매울 신이래요. 그래서 정말 뼈 때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를 컨설팅으로 단시간에 얘기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좀 이렇게 세게 공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현실적인 조언을 막 해주시는데, 그런 면을만 보다가 그런 스토리를 들으니까 이 사람 진짜구나,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진짜 중요하다. 어제 제가 다른 수강생분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스튜디오를 시작을 하신대요. 그래서 촬영 스튜디오 공간 오프라인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스튜디오 대여도 하시면서 또 파티룸으로도 운영도 하실 계획이고, 또 거기 안에서 그런 리추얼 같은 프로그램들도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보통은 스튜디오 하면 홍보를 하거나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순서가 계약을 해가지고 공간 인테리어 공사 몇 달 동안 몇 주 하고, 그 다음에 완성이 되면은 막 사진 찍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생겼어요 해서 올리고 쫙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완성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사진 막 이렇게 생긴 것만 올리면 사실 똑같잖아요, 다른 스튜디오들하고. 그래서 다른 스튜디오들이랑 너무 똑같은 식으로 하는 게 저는 별로 메리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라고, 컨텐츠를. 그래서 내가 이런 거 만들 거야 라는 거를 이제 선언하고 공지하고, 그 다음에 아직은 안 됐지만 내 계획 생각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어떤 거 같아요 라고 의견을 물어보면서 질문도 하고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공유해라. 그래서 어디까지 됐다, 요거 만들어봤다, 그리고 내가 리추얼 이런 거에 관심 있으면 예전에 내가 왜 이걸 생각했는지, 어떤 스토리가 있었고, 내가 일하면서 예전에 너무 힘들고 치여가지고 회복과 그런 힐링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감사일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정신 건강을 위한 활동들이 도움이 됐다. 그래서 리추얼 프로그램 같은 것도 생각해보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콘텐츠로 올릴 수 있고, 예를 들면 기다리시는 분들이나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티 같은 거 놓더라도 그냥 많이 본 그런 그냥 녹차, 티백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어떤 티가 어떤 그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고 집중력 향상이 도움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차례요 하면서 그거를 비치해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그런 그 심신의 그 회복과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뭔가 힐링과 그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데에 도움이 되는 공간이다. 뭐 이런 취지에 맞잖아요. 그런 디테일 하나하나 신경 쓰는 게. 그런 거 하나하나에 대한 스토리와 나의 생각을 담아서 그게 다 콘텐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인테리어 다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런 계획들, 내 생각들, 과정들 이런 거 계속 공유하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공간을 그냥 뭐 누가 왜 이용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냥 뭐 예쁘고 채광 잘 들어오고 뭐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이런 스토리가 쓰여졌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감정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올려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튜디오 하나 하더라도 제가 이게 디자이너들 포트폴리오랑 똑같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디자이너 분들도 대다수는 그냥 결과물들 쫙 바둑판으로 늘어놓는 그 포트폴리오 계정을 운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는 한데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 스튜디오도 어떤 공간이 있는지는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기본이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것만 보고 다른 데랑 뭐가 다른지 뭐 무슨 특별함과 개성이 있는지는 알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스토리들 이걸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고 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가 많이 공유가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개성이 되고 차별화가 되고 인간적인 매력들과 브랜딩이 되는 거다. 그런 거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저랑 1대1 이제 또 시작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도 포트폴리오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봐주시는 것 같은 거는 혹시 안 하시냐 물어보시길래 저는 디자인 잘하는 거는 그렇게 관심 없다. 그거는 뭐 알아서 다 잘하시고 나보다 디자인적으로 봐주실 수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저는 제가 실제로 홈페이지 수업할 때는 결과물 모아놓은 포트폴리오가 없었다. 내 컨텐츠를 보고 나의 활동을 보고 문의가 온 거지 내가 홈페이지를 이렇게 잘 만들어요 라는 거를 막 남들 하듯이 똑같이 이렇게 배치해 놓은 거를 막 뿌려가지고 받은 게 아니라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목적 자체가 결국에는 나의 실력을 보여주고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고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어요 라는 거를 검증하기 위한 건데 뭐 포트폴리오 예쁘게 만든다고 해서 그게 물론 당연히 도움은 되겠지만 거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결국은 클라이언트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에 내가 어떤 부분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라는 걸 보여줄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게 꼭 어떤 이미지 결과물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이제 상담하신 분도 기획 쪽으로 관심이 많이 있으시고 전문성이 있으셔서 오히려 그 전에도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이랑 얘기할 때 그 사업에 대한 좀 약간 컨설팅처럼 조언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또 의뢰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기획적인 부분들을 더 도와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디자인도 최종 목적이 아니라 디자인을 통해서 그 브랜드가 성장하기 위함이니까 그런 최종적인 도움을 더 줄 수 있으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더 특별하잖아요. 그럼 하다못해 그냥 결과물 만드는 거는 다른 사람 써도 되고 그런 거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그런 전략적인 기획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게 훨씬 메리트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뭔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부터 나의 스토리가 쓰여지는 게 훨씬 중요하겠더라고요. 네. 스토리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목적 자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말이 어려운데 그냥 비즈니스 하는 것 또한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해요. 비즈니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시작을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떤 식으로 고객을 창출해가지고 뭐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는지 뭐 이런 것들 자체가 다 이야기인 것 같아요. 무기가 되는 스토리? 그 책에 보면 사람들은 소음으로 느껴지면 그 뇌가 귀찮아하니까 다 무시한대요. 근데 이야기가 들리면은 왜 음악에도 규칙성이 있듯이 이야기에도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책에서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설득당하지 못하면 그냥 그 브랜드 다 무시하는 것 같아요. 상품도 다 무시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말씀해주신 그 스토리의 과정들이 사람들한테 계속 이해시키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스토리라는 것은. 저도 하다 보니까 일이라는 게 얼마 벌었다의 싸움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요즘에 얘기하는 게 막 얼마 벌었다가 너무 막 약간 그 학교 다닐 때 성적처럼 나 평균 점수 몇 점이야 막 이런 싸움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걸로 어필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뭐 우리나라에서 내가 제일 잘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내세울 수준도 아니고 그게 너무 주가 되면 좀 뭔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그런 길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 저는 별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이게 내 삶에 있어서 일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내 인생이라는 스토리를 써 내려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거,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의 삶을 보여주는 거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서 삶, 일, 운동이라고 붙이게 됐어요. 저와 결이 맞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내 삶에 있어서 일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돈만 되면 뭐 무조건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그게 필요할 때도 있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맞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어가는 게 결국에는 중요하겠더라. 그래야 나의 인생이라는 스토리가 써 내려져 가는 과정에서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이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매력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어필하기에도 전달하기에도 스토리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사람이 느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물건 말고 당신을 팔아라는가? 그 책도 그렇고 인간적인 브랜드가 살아남는다 그 책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책들에서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내 스토리에 대한 거,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좀 그런 일맥상통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좀 기법적인 거, 뭐 뜨는 컨텐츠, 알고리즘 이런 것들에 너무 혈안이 되기보다 우리가 한두 달 일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살아남으려면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정착이 되어 가는가에 대한 그런 브랜딩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좀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이 당장에 얼마를 막 끌어올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뒤를 안 보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인간적인 접근 방법이 요즘 시대에는 더 돈을 잘 버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랬으니까. 제 클라이언트도 사기 많이 당했던 사람인데 결국 저도 인간적으로 접근했더니 믿어주셨고 같이 시너지를 내서 수익 창출을 했던 거죠. 맞아요. 그 얼마 전에 류디님 세미나에서도 1등과 꼴찌는 메달을 보고 뛰지 않는다. 그 얘기가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메달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업에서는 뭐 수익이나 아니면 돈이나 뭐 성과나 이런 것들이겠죠. 그것만 보고 뛰는 사람은 어느 정도 잘 될 수는 있는데 정말 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그거에 너무 혈안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일 자체에 대한 의미와 가치와 정말 상대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가치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좋은 성적이 따라오는 거지. 왜냐면 제가 너무 막 돈 버는 법, 막 돈적인 것들이 많이 뜨다 보니까 이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걸 하나만 더 들어가면 수많은 또 방향들이 있고 수단이 있고 그럼 그 중에 내가 계속 선택을 해 나가야 되는데 계속 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테이지 1이 돈을 벌자. 그러면 스테이지 2는 뭘로 벌 것인가? 그 예를 들면 뭐 사업소득이 있고 자본소득이 있고 근로소득이 있어. 나는 이 중에 사업소득을 해야 되겠어. 그럼 스테이지 3 사업에서는 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난 이거를 할 거야. 스테이지 4 뭐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1단계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본적이고 정말 사람들의 그 욕구와 본성과 막 이런 것들을 막 자극하다 보니까 돈 버는 법 이거는 너무 갈래가 많잖아요. 그럼 이게 나한테 해당 안 되는 내용들이 아마 거의 90%일 거예요. 그 중에 특정한 것들을 더 깊이 있게 파고 들어야 더 본질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 이제 큰 걸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아직 그런 단계도 아닌데 남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게 더 이제 인기가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그런 1차원적인 거에 머무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들어가고 하다 보면 본질적으로 나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가치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사람들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네. 예, 당장에 뭐 이거를 팔면 뭐가 된다, 유행하는 아이템, 요즘 뭐가 뜬다더라 막 이제 이런 거에 너무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많이 보면은 수익화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이런 질문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질문은 사실 답변해 줄 수 있는 깊이가 너무 한정적인 거잖아요. 방향이 너무 많은데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싶고 어떤 거에 희열을 느끼면서 뭐 어떤 성향이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럼 이런 방식이 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라든지 강점 경험이라든지 네. 스킬이라든지 뭐 기반이라든지 뭐 자본을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너무 다른데 그냥 수익화 방법이 궁금해요. 그러면 진짜 단편적인 것밖에 안 나오죠. 첫 번째 뭐 내가 광고를 붙이는 거, 두 번째 뭐 남의 물건을 대신 팔아주는 거, 뭐 이런 너무 기본적인 거밖에 안 나오죠. 근데 뭔가 내가 하나라도 해봤는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막혔어요, 이런 게 되면 이제 더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다수를 놓고 동시에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단편적인 얘기밖에 나올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으로 더 많이 만나고 또 코칭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이제 저도 저를 만나신 분들의 스토리가 나오려면 그분들하고 깊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아니면 대다수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그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원데이 준비하는 것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많이 좀 듣고 싶어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서 네, 그래야 그 사람이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온라인에서 계속 그냥 뭐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그런 걸로는 좀 그냥 뭉뚱그려서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좀 더 자주 오프라인이랑 코칭이랑 그런 걸 좀 더 벌려보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그분의 사례, 스토리 이제 그게 중요하고 그게 결국에는 저한테도 돌아오는 거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오프라인의 장면들을 네. 영상으로 좀 담아서 네. 그거를 온라인화해서 브랜딩 또는 마케팅 하시는 게 네. 되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허드리님이랑 북토크 했을 때 영상 찍어주신 게 되게 좋았어요. 제가 따로 부탁드리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스케치 영상 만들어주신 게 그런 영상을 내가 앞으로 계속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되게 간소하지만 원해독백님 영상 이런 것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영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공유하고 어떤 분위기와 느낌인 사람이다, 그리고 결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이런 게 나왔다라는 것들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또 저도 원래 영상을 좋아하긴 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영상 동아리 회장도 했었고 회사 다닐 때도 유튜브 영상도 했었고, 그래서 영상이라는 매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 같은 것도 많이 느끼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저는 나중에는 좀 더 예술적인 분야도 좀 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면에서 영상은 어떻게 보면 종합예술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어떤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또 많은 깊이 있는 것들을 또 다룰 수 있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더 재미난 일들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 어떤 이 브랜드를 만들면서 사는 그 삶의 모습,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짧은 영상, 자극적인 영상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그냥 쭉 편안하게 우리 같이 계속 얘기했던 그런, 제가 이번에 브라보콘 시작했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그냥 라디오처럼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그냥 강의 영상을 그냥 편하게 귀로만 들어라 라는 식으로도 생각을 했다가 다른 분들의 라디오 팟캐스트나 이런 걸 조금 보니까, 보내주신 것들 그런 거 보니까 진짜 라디오 같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누군가가 있고 뭐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좀 그냥 대화 형식의 그런 이야기들이 좀 더 라디오 같은 느낌이고, 그런 게 좀 더 인간적이고 친숙한 느낌을 주지 않을까 해서 이제 오늘도 이제 두더지님하고 그냥 대화하듯이 한번 찍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냥 우리 같이 계속해서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영상들
더 많이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막 예쁜 데서 막 진짜 영상미 있고 막 이런 것들도 계속 만들어 보고 싶고, 그냥 뭐 영상 없이 이런 것들도 더 많이 만들어 보고 싶고,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준비해 보면서 그런 과정도 담아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말하면서 드는 생각에 지금 와디즈 준비하고 있잖아요, 펀딩.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도 좀 담겨보면 어떨까. 저희 지금 계속 강의 영상도 찍고 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그 과정 자체가 뭐 얼마를 달성했다 뭐 그런 거보다 아마도 막 몇 억 달성하고 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광고비를 뭐 다른 데처럼 막 몇 천만 원치 쓰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서, 다만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기획 단계에서 지금 스토리 상세 페이지에 들어갈 내용들 기획이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거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짜 주신 것들 지금 제가 이제 검토하고 있어요. 별일 없으면 이제 디자인 작업 들어가서 상세 페이지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거 홍보하는 이제 단계로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런 과정들 저희도 강의 계속 찍어야 되고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들도 아마 계속 만들어 가겠죠. 저는 오히려 그런 과정들이 기훈이 유튜브에 네. 다큐멘터리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브이로그식? 네. 그냥 그렇게 가볍게 툭툭 올릴 수 있는 거였으면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너 뭔가 이렇게 탁 우리가 차려입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긴 한데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유튜브에서도 계속 나오게 되면 인스타 포함해가지고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유튜브도 지금까지는 저도 일단 테스트도 해보고, 또 사람들이 일단 궁금하고 누르게 만들어야 되니까 숏폼도 좀 올리고 막 이렇게 막 이것만 알면 뭐 이런 것들로 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것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그런 그냥 내 스토리들도 담길 수 있는 30분이 됐건 1시간이 됐건 그런 영상들도 앞으로 좀 두수님의 좀 힘을 빌려서 맞아. 저는 기훈님의 색깔을 좀 더 뾰족하게 만드는 게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모습 중에 새로운 모습이 없을까 계속 들여다보고 그걸 끄집어내서 기획해가지고 제작하는 거. 그것도 저의 존재 이유이니까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네. 그래서 뭐 어차피 여기 무신사 건물도 있고 저기 상풀 건물도 있고 성수동 또 돌아다니면서 요즘에 팝업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것도 조금씩 찍고, 야외에서도 찍으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여기 꼭대기 바깥에 테라스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찍어보면 재밌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던 사람이 네. 막 일어서서 어디 가고 막 하는 그런 게 너무 신선할 것 같아요. 그 시청자로서 저도 기훈이 팬이긴 한데 이 모습 그대로가 갑자기 음식점을 가고 봐. 네. 뭐 한강을 갔다가 그런 모습 보면 되게 신선할 것 같아요. 다음에 한강 조깅 한번 가서 네. 밖에서 한번 찍을까요? 내가 뛰어다니면서 좋습니다. 중간중간에 그 벤치 같은 데도 있거든요, 거기에. 음. 그래서 그런 데서도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